안녕하세요, 굿사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여행 핵 꿀팁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행기, 항공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유 비행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유 비행기를 탑승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 외에 다른 도시 한 군데를 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직항을 타고 가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다른 도시 한 군데를 더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경유 1회 비행기를 탑승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무작정 제일 싼 비행기만 고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여행 계획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미국을 갈 때는 경유지가 미국인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국이나 일본을 경유지로 잡아서 거기에서 1박을 한다거나 짧은 시간 여행을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일단 그 나라의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입국을 할 때 당연히 심사를 거치게 되죠. 입국 심사 자체가 길거나 어렵지는 않는데요. 그 긴 대기열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죠. 그리고 출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출국 심사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출국 심사가 까다롭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그 대기열에 또 합류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피곤함이 있죠. 하지만 미국 자체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 입국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동할 때 출국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입국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시애틀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인구 6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였던 로스앤젤레스에 비해서는 대기열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입국 심사도 짧아질 뿐더러 재입국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음날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를 이용하는 항공편을 이용을 할 때도 공항에 2-3시간 일찍 도착을 해서 대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시애틀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보통의 사진에 굉장히 멋진 설산이 보입니다. 이 설산의 이름은 마운틴 레이니어라는 곳인데요. 여기를 여행할 만한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시애틀에 도착하셔서 곳곳을 여행하시다 보면 이 산이 중간중간에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는 광경이 굉장히 멋있고요. 제가 이용했던 항공편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로스앤젤레스로 넘어가는 항공기가 그 산 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항공기 내에서 그 산을 볼 수가 있어요. 좌석은 왼쪽으로 앉으셔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항공사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의 항공기들이 그 경로를 따라간다면 그 멋진 광경을 비행기 안에서 구경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직항 항공 중에서도 저가 항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2015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 왕복 항공권을 59만 6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직항이었고요. 2016년 5월에는 시애틀을 경유하는 로스앤젤레스 행 비행기를 61만 4천 원에 구매를 했고요. 2017년 5월에 역시 시애틀을 경유하는 로스앤젤레스 행 비행기를 6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가격 면에서는 저가 항공사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마일리지 적립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마일리지 때문에 계속해서 비싼 항공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보통의 비싼 항공기들을 이용할 때보다 절반 가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아껴서 다음에 여행 한번 더 가자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뭐 여유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마일리지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국적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당연히 서비스 면에서는 국적기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저가 항공사든 국적기든 정말 예쁘고 친절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비해서 외국 항공사들은 특히 저가 항공사들은 승무원의 외모, 즉 얼굴 체구, 연령 등이 다양합니다. 처음에 그런 환경을 접하면 우리나라 항공기를 이용했을 때와는 비교가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는 중요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성격도 다양하다는 점이죠.
하지만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서비스도 저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가방이 파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방이 흠집이 좀 심하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 항공사다 보니까 신청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테이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담요에 머리카락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정전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붙어서 세탁을 하면서 해결이 잘 안 됐었나 봐요. 확인도 잘 안 됐었고. 그래서 제가 한두 개면 떼서 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승무원을 불렀어요. 승무원이 와가지고 이러고 들고 가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그래서 이걸 황당하다고 봐야 되나 재밌다고 봐야 되나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앞에 있는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승무원을 불러서 이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눌러보더니 안 되네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네가 아니라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승무원이 그거는 회사에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조치를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얘가 나랑 싸울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서비스를 뭐 더 해줄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비행기가 싸니까 그냥 가자 하고 참고 탔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뉴욕을 갈 때 대한항공 A380 비행기를 타고 갔었는데 그때도 앞에 모니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은 총 15만 원어치 대한항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알아서 챙겨서 저희가 탑승할 때 주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니터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 자막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와이파이를 2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비행기를 저가로 샀으니까 2만 원 정도는 추가로 낸다 하더라도 크게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아예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에어플레인 모드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를 한다거나 드라마를 전체를 준비를 해서 탄다거나 아니면 책을 준비해서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작아서 하루 정도면 충분히 거기를 다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애틀에는 스타벅스 1호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텀블러도 하나 사오고 그러면 제가 갖기에도 좋고 남 선물하기도 좋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해산물 요리 같은 것들도 드실 수 있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는 미국 내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시간이 없거나 그런 이동 시간이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항 항공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구독, 두 번째 좋아요, 세 번째 알람 설정. 첫 번째 경유를 할 때는 미국 내에 있는 도시를 경유를 한다. 두 번째, 보통은 저가 항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내가 아낀 돈을 생각하면서 좀 참는다. 어차피 이코노미석의 좌석은 대한항공을 타던 아시아나를 타던 저가 항공을 타던 똑같다. 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 항공사여야 합니다. 보통 제일 싼 항공사가 중국 항공사이기 때문에 중국 상해나 북경을 경유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국 심사를 중국에서도 받아야 되고 또 미국에서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요. 그래서 미국을 경유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경유하기 위해서는 미국 항공기, 보통은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델타 항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공사가 주로 미국 내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은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굉장히 서비스가 나쁘기로 유명해서 뉴스에 또 몇 차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 서비스 면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잠깐 참고 개인으로 치면 한 40만 원, 50만 원 그리고 또 커플이다 아니면은 뭐 친구들끼리 같이 간다 하면 정말 잠깐 참고 여행에서 조금 더 돈을 실제 여행을 하실 때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고를 때는 시기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뜨는 비행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6월 말에 한국을 가는데 목요일에 갔다가 목요일에 돌아오는 항공을 끊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비행기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하려고 했던 날짜에서
앞뒤로 검색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좋은 가격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검색을 좀 해봤는데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를 해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항공 노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내려오는 해안도로가 있거든요. 그 해안도로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서부 여행을 할 때 반드시 또 거쳐가야 되는 경로 중에 하나예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를 해서 만약에 로스앤젤레스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 그런 재미는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경유 비행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로스앤젤레스로 내려갈 때는 비행기 안 타고 그냥 운전해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쇼로 간주가 돼서 항공권이 취소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항공 좌석이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유하실 때 목적지까지 가시고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타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경로잖아요. 나는 그냥 샌프란시스코에서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경우에 항공권이 다 취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항공사들도 이런 경로를 싼 가격에 제시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를 중간에 마음대로 변경을 하시거나 하면 굉장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계획은 렌터카 빌리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은가,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로스앤젤레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실 때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